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거리에는 유세차가 다니고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거운동원들이 후보를 알리는 피켓을 들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은평 갑 지역 후보자들의 행보는 어땠을까요? 손성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가 선택한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은 출근길 인사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을 만난 박 후보. 손으로 확성기 모양을 만들어 큰 소리로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분들과 많은 이야기 나눠가면서 승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버스가 좀 파업을 하고 또 8시부터 모의고사 예정돼 있고 비 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소란스럽지 않게 최대한 차분하게 선거운동 시작했습니다. 박 후보는 승리를 다짐하며 삼선 의원의 경험과 능력으로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좀 더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또 삼선의 힘으로 지역의 수건 사업들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의힘 홍인정 후보는 당원 지지자 등과 함께 총선 필승을 다짐하는 출정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홍 후보는 민주당이 독점한 20년 동안 은평갑 지역은 변한 게 없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홍인정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4년 동안 별로 이룬 게 없었습니다. 뭘 해놨는지 자랑하라고 하면 구의원, 시의원들이 가져온 민원 그거 정도 해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은평 스스로 바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변화의 바람, 발전의 바람, 홍의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홍 후보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바꿀 기회가 왔다며 은평이 최우선인 후보를 밀어달라고 했습니다. 홍인정에게 은평은 첫사랑입니다. 홍인정의 은평은 전부였고 마지막 사랑입니다. 이번 선거 멋지게 치르겠습니다. 은평이 최우선 홍인정입니다. 선거를 13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여야 후보자들. 이들은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비대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은평구 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민의힘 장성호 후보가 주제 제한 없이 비대면으로 질문을 주고받았는데요. 어떤 질문과 답이 오갔을까요?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평구 을 지역구를 두고 경쟁하는 김우영, 장성호 후보. 두 후보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른바 아리백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장성호 후보가 김우영 후보에게 이 아리백을 위해서 이번 예산 지난 정기국회 예산에서 민주당이 소형 원자로 개발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고 그것은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화석 연료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조차도 이제는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석탄 발전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소 과거로 돌아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는 우리의 대기업들이 수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탄소 국경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제도 때문에 우리의 대기업들이 수출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어 김 후보는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특히나 세계적 추세인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정부는 소극적인지, 과거형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혁신할 의지가 있으신지.
원전 수출이 중단되고 그리고 원전 인재 공급이 단절되고 또 원전 납품업체가 줄도산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원전을 포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진국을 보십시오. 시대 상황에 맞는 것을 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무조건 탈원전 아리백만 주장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 잘못된 진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평구을 지역의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보수정당 소속 이재호 전 의원이 내리 5선을 했지만 최근 두 차례 총선에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구청장 자리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은평구 유권자들의 선택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기울었습니다. 장 후보는 10년 동안 이어진 민주당 독점 정치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잃어버린 18년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후보님은 구청장 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고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받아서 다시 정책적인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집권당의 힘으로써 그것을 서포트해 드리겠습니다. 부족했던 거는 역시 교통 문제. 그 지하철 노선의 뉴타운으로의 연장, 이걸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거, 그게 제일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도심의 어떤 재개발 정책의 일대 전환을 통해서 서민의 주거지 안정을 이뤄내는 일, 이것도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김우영 후보는 장성호 후보의 공천 과정을 거론했습니다. 장성호 후보는 구로구을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은평구을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략 공천을 통해서 소위 누가 그러는데 낙하산 아니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에 대한 나름의 공부를 충분히 하셨다면 그 발전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북한산이라는 거대한 그 은평의 큰 재산, 기운, 이런 것이 있는데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무질서하고 왜소하다, 정리되지 않은. 그래서 저는 잃어버린 10년, 20년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 수준의 은평의 혁신적인 아젠다를 만들고 이것을 서울시와 협조하고 그리고 정부와 협력해서 이것을 은평을 다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두 후보는 덕담도 주고받았습니다. 후학들 양성하시는 그 일과 정치의 일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정치 입문 과정에서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열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이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경쟁을 하면서 우리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커다란 케미가 맞을 수도 있겠다. 은평구을 선거구에선 비대면 토론을 벌인 김우영 장성호 후보 외에 녹색정의당 김종민 후보도 뛰고 있습니다. 김종민 후보는 지난 21일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해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설명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구청장 한 14년 됐고요.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8년 됐는데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변했냐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은평 주민들은 정말 다양하게 변해 있습니다. 뭐 여성들, 소수자들, 장애인들, 이주민들 이런 분들로 다양하게 다채롭게 지금 구성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삶을 지키고 또 변화를 강구하는 그런 은평의 모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3명의 후보자가 모두 참석하는 대면 토론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에 LG 헬로비전 은평방송 상암 스튜디오에서 은평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의 민심이 누구에게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이어서 양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 국민의힘 오경훈 후보의 비대면 설전을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경훈 후보가 비대면 설전을 벌인 곳은 헬로티비 상암 스튜디오입니다. 선공에 나선 이용선 후보는 반값 금리,
반값 월세 공약을 내세운 오경훈 후보에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주요 공약으로 적시해 놓은 게 반값 금리, 반값 월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금리 또 여러 가지 그 월세 때문에 전월세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생각하면 상당히 그 매력적인 그 구호라고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실현하기는 사실 쉽지 않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IMF 때 공적 자금으로 금융권의 부실한 부분들을 다 메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69조가 미회수되었고 그중 49조 원은 국고로 충당되었습니다. 지금 금융권이 사상 최대의 이 위운을 남기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 국민 세금으로 들어간 부분을 다시 환원해내야 됩니다. 반격에 나선 오경훈 후보는 경실련이 선정한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 이용선 후보가 포함됐었다며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작년 말 경실련에서 발표한 이 공천 부적격 의견서를 보니 유감스럽게도 민주당 서울 후보들 중 이용선 후보님만 딱 거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 부동산 과다 보유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집안채와 그 어머님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가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상속 지분이 12분의 2가 있어요. 이걸 마치 그 상가와 집을 두 개로 해서 합산해서 과다보유로 분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문제로 삼아서 3가지 항목 저촉으로 해서 문제의원으로 적시를 했던데요. 이것은 경실련 자체 내부 그 논의를 거쳐서 부동산 과다보유는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철회를 했고요. 이용선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운 오경훈 후보를 겨냥해 서울시의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 계획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명칭을 그 서울 김포공항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겠다. 그리고 근거리 국제선의 기준을 2,000에서 3,000으로 늘려서 공항을 증편 등등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건데 그 3가지 다 서울시의 권한도 아니고 그리고 실현 불가능하고. 네, 지난 2월 27일 서울시가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면서 그중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선 증편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관련 이 기관 또는 구청과 협의하겠다라는 제안에 불과했고, 바로 다음 날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도 이 부분들은 사실 국토교통부의 훈령이 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관련 부처들, 즉 국토교통부 또 해당 시구에서 같이 협의하자는 제안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 오경훈 후보는 친명과 비명으로 시끄러웠던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친명은 살고 비명은 죽는다, 이런 이제 얘기도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민주당의 또 중심되는 의원으로서 그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 의원 평가 과정이 그 시기가 마침 그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에 상당히 혼란한 시기하고 평가가 좀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명계로 분류된 사람들이 좀 불이익을 받은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 당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이 권리당원들의 그 참여도가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 선정할 때는 보통 50% 이내거든요. 이번에는 대체로 70, 80%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날선 질문을 주고받은 두 후보는 오경훈 후보를 신념을 가진 정치인으로, 이용선 후보를 시민사회운동의 산증인이라고 서로 치켜세우며 덕담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두 후보는 오는 4월 1일 헬로티비 상암 스튜디오에서 선거방송 토론회를 통해 대면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각 당의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도권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0대 공약 중 첫 번째는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입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수도권 50만 호 포함 주거와 상업 교육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주거복합 플랫폼 10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도 민주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야당은 전세 사기 피해를 국가가 먼저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 그러면서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급선무는 이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고 국가가 정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에선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포와 양주 동두천 등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 촉진 권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된 부천 등 일부 지역은 성장 관리 권역으로 조정해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온갖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에선 GTX 조기 착공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한 여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인천의 새로운 미래, 더 큰 도약 또한 준비하겠습니다. GTX B 노선의 조기 착공, 제2경인선 광역철도의 조속 추진으로 4통 8딸 인천시대를 열겠습니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결혼 10년 차까지 확대하고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고령자에게 요양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내용의 세대별 주거 공약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공약은 여야가 선거 때마다 반복해서 내놓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유권자의 공약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선거 때마다 아무래도 표심을 자극해야 되니까 선거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공약, 이전 공약을 그대로 가져다 베끼거나 그런 공약들이 이제 남발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약에 대한 옥석도 가릴 거고 그 표심으로 오히려 심판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번 총선 최대의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서 부동산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